옛날에 반포주공이라든지 뭐예요? 개포주공, 뭐 가락시형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충분히 30% 이해가 돼. 왜? 어차피 건물값이 없잖아요. 전세값은 건물값이거든. 그죠? 그런데 지금은 다 준공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혹시 이게 버블이 아니냐. 집을 꼭 사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 자신과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얘기 하면 못 사실걸? 지금 상해나 이런 데 가봐요. 집값이 반토막 났잖아. 영국도 지금 집값이 겁나게 했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냐고. 올 한 해는 아마 똘똘한 한 채 흐름이 휘청거릴 겁니다. 왜냐면 거기다가 지금 똘똘한 한 채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쏘는 구조잖아요. 똘똘한 한 채라는 게 나온 지가 올해 20년 됐는데 그게 아마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좀 위태위태한 조마조마한 그런 장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똘똘한 한 채 흐름은 제가 보면은 또 다른 양극화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과연 이게 흐름이 깨질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안 깨질 거로 봅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로 이제 부동산 중독 세대에서 투자 중독 세대로 이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지금은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82년생 김정 그 소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김정희 엄마가 보면은 그때 아파트도 막 갭 투자했다는 게 나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때는 투자 대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내가 정주 공간이라고 그러죠. 장기간 우리 애 키우고 하는 좀 안정적으로 거주할 때 하나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는 뭐 하는 시대예요? 주식이나 코인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집 하나 살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똘똘한 한 채가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부동산 몰빵 시대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어떤 조화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달라지는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의 변화의 또 다른 현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MZ세대는 기본적으로 재무지능에 뛰어난 세대예요. MZ세대는 이런 겁니다. 집을 장만할 때 투자냐 가령 이 거주냐를 볼 때 투자에 훨씬 비중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외곽을 비우량주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약간 뭐는 시각으로 보냐면은 주식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량주하고 약간 비우량주 개념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외곽에 왜 오르지도 않는 걸 왜 사요, 그거를. 차라리 주식이나 코인 하는 게 낫지. 그리고 또 하나 더 따지면 아까 제가 지금은 30대가 61.5%가 맞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맞벌이니까 옛날에는 어땠어요? 외곽에 그러면은 남편만 아침에 광역버스 태워서 보내고 나는 살림했잖아요. 지금은 누가 그래요, 지금. 지금은 나도 내일 아침에 본부장한테 보고해야 돼. 근데 뭐 외곽에 살아. 그런 어떤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죄송하지만 외곽 지역에서는 학급이 이게 안 만들어져요. 애 키우려면은 결국은 인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고, 하나 굳이 제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는, 원룸 주택 하나 사서 꼭대기층에 살면서 아래층에 월세 받는 게 그게 꿈이었잖아요. 요새 안 합니다, 그런 거. 자영업 몰락으로 인해서 지금 빌딩의 공실이 늘어나니까 이게 더 이상 매력적인 어떻게 보면 로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빌딩 수요가 지금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맞물려서 이게 똘똘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지. 그렇다면은 이런 게 과연 일시적인 거냐? 저는 추세적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올해 엄청나게 제가 똘똘한 채가 흔들릴 거라고 그랬죠. 그죠? 강남은 무조건 어떻게 보면은 불패가 아닙니다.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 하실 분들 지금 그쪽에 관심이 많이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강남하고 송파하고 용산이 매매 가격 대비 뭐예요? 전세 가격 비율이 이게 30%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서울이 평균이 지금 51% 정도 되는데 그럼 왜 30%까지 떨어졌느냐? 전세가 오르긴 올랐는데 매매보다 덜 오르고 매매 가격이 결국 급등하다 보니까 이 전세가 비율이 30%까지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과거에 재건축 대상이 많았을 때 뭐 옛날에 반포주공이라든지 뭐예요? 개포주공, 뭐 가락시형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충분히 30% 이해가 돼. 왜? 어차피 건물값이 없잖아요. 전세값은 건물값이거든. 그죠? 그런데 지금은 다 준공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혹시 이게 버블이 아니냐.
버블이라는 것은 꺼져봐야 아는 거고, 버블을 재는 잣대는 수십 가지 있어요. 전세값이란 원 오버 댐입니다. 그런데 그건 학술적으로 논하는 거고, 나는 항상 내 집 사는 사람은 리스크를 감안하고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강남으로 가는 거는 뭐 본인이 자유인데, 지금 전세값이 30%까지 떨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전세 시각에서 보통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가 매매 가격이 한 60% 정도 되면은 미리 올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60% 룰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통념이죠. 저는 전세 시각에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매 시각에서 보셔야 돼. 지금 전세는 매매에 종속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전세가 일단 매매가 급등해. 그럼 어때요? 전세 당연히 덩달아서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작년에 보면은 서울도 보면은 매매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전세가 오른다는 얘기도 결국은 매매 가격 급등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보시면 돼. 올해 만약에 매매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는다면은 전세도 크게 저는 오르기는 힘든 구조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그 문제는 뭐냐면은 전세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건 한 세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로는 2020년 7월부터 우리가 주택임대차 입법을 했죠. 뭐 전월세 상한제에다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했는데, 지금 전세값이 많이 오르니까 일단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요. 그러면 개인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 시장 전체를 보면 뭐예요? 매물이 없잖아. 그리고 작년 6.27 대책 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대출 받아서 집 사면은 업무적으로 입주해야 되죠. 그리고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때요? 이때는 이제 아파트 거래 허가구역인데, 그거는 내가 계약 허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되고 2년 동안 살아야 돼. 당연히 전세 공급이 없다는 거죠. 매매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그건 일반적인 논리 외에도 있지만, 이게 매물이 없으면은 이게 시장이 이게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세를 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매매 가격이 급락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올해 전세 매물 구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서 애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차피 전세는 없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는 가계부채잖아요. 근데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전세를 조금은 월세로 가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월세화가 진행되면 양면입니다, 이게. 훨씬 비용을 많이 내야 돼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한 달에 내는 주거비 부담이 자기 월급의 한 20% 안팎이에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많게는 30%. 지금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50% 가까이 낸다고 그러던데. 그럼 가처분 소득이 줄고 그럼 소비도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할래?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바우처라고 그래서 뭐 이런 걸 확대한다든지, 연말 뭐 세액공제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임대를 더 많이 짓는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아마 월세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월세가 대세가 된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도 싹 다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세 보증금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중에 세입자 면접 다 보겠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는 지금 어때요? 재직증명서 이런 거 보여달라고 그래요. 왜? 그 월세가 한 달에 1,000만 원, 뭐 1,500만 원이면 누굴 믿고 그렇게 집을 빌려줘요. 그래서 아마 고가주택부터 서서히 면접 보는 데까지 아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 좀 기다려라. 지금은 그렇게 포모 증후군을 발동할 때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근데 꼭 집을 사야 돼요? 그거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집을 거주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까지 같이 본다면은 좀 다시 생각하셔야죠. 왜? 내가 만약에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서 부를 더 빨리 이룰 수 있다면은 굳이 집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집을 꼭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범위를 좀 넓게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매물이 그렇게 싼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동네는 한 10개 정도. 여기도 직장이다. 그러면 뭐 신길동, 당산동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염창동, 뭐 방화동까지 서대문 이런 거 다 이렇게 10개 정도는 보시고 아파트 단지는 한 30개 정도 탐색 구역을 좀 넓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이밍 될 때가 있고 매물 가격의 경쟁력 이걸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타이밍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급매물을 사서 매입가를 낮출 수 있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집을 옮기든 집을 사든 누구나 다 결정적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이른바 깔딱고비죠. 이게 거주 목적이 아니라 재테크 관점이 더 들어가면은 이 깔딱고기의 높이는 훨씬 더 높아요. 자, 이랬을 때 제가 이제 포그라고 미국의 행동과학자인데 이분의 행동 모형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맵 이론이라고 그러거든. 맵. 그러면 M은 일단 모티베이션이죠. 동기죠. 그다음에 하나는 A는 어빌리티고 그다음에 아까 P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트리거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촉발, 프롬프트 같은 개념인데 요 세 개가 충족이 되어야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동기는 절박함이고 간절함이겠죠. 그래서 능력은 내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이고 촉발은 지금 움직여야 된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촉발은 제가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집을 꼭 사야 되느냐. 그런 간절함하고 절박함. 이 동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월세 불안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 아니면 집을 좀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죠. 선택이 아니라 필요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강한 필요라고 하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집을 꼭 사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 자신과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깔딱고개 가면은 방해 전파들이 이게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가령 이런 얘기 하면 못 사실걸? 지금 상해나 이런 데 가봐요. 집값이 반토막 났잖아. 영국도 지금 집값이 급락이 했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오히려 정부가 많으면요. 생각이 더 늘어나요. 이 잡념만 자꾸 늘어나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너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벌래? 아니면 아파트를 통해서 벌래?의 그 기준은 최근에 3년의 실적을 보지 마라. 최근에 내가 주식을 했는데 연 한 2%밖에 안 되고 많이 마이너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인에 뭐 엄청나게 50% 물려있고 이런 분들은 손절매의 어떤 그런 진짜 중요한 철학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3년 동안 그걸 못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요, 나의 실력이에요, 그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융지능이 제가 좀 안 되고 그리고 주식을 통해서 돈을 왜 못 벌어 분들은 그런 분들은 주식하지 말고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런 분들은 저는 요번에 금매 나오면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야 나는 뭐 훨씬 더 나는 고수익으로 자산을 잘 운용할 수 있어. 그럼 뭘 그 집을 왜 사요? 지금은 집은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은 정보로 사는 게 아니라 결단력으로 사는 겁니다. 유튜브 그만 듣고 현장에 가서 답을 찾으라고 하는 것들도 추상적으로 바라보고 이게 내가 평론가적 마인드로 담론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실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